새벽 4시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 앞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살을 내듯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형형색색의 텐트들이 끝도 없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겹겹이 껴입고 핫팩 하나에 의지한 채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이들은 노숙자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와 30대, 우리 곁의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처절하게 기다린 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전력 질주를 해서라도 쟁취해야 할 샤넬 가방, 롤렉스 시계, 그리고 에르메스 팔찌였습니다. 당시에는 이걸 두고 열정이라 불렀고 또 한편으로는 재테크라고 불렀습니다. 사기만 하면 100만 원, 2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던 이른바 샤테크의 시대. 대한민국 2030 세대에게 명품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계급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자 가장 확실한 투자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뜨거웠던 텐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줄을 서던 그 수많은 인파는 도대체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명품관 앞의 적막함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졌다는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묘한 공포감마저 자아냅니다. 한때는 로고가 박힌 가방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가방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의 성지라 불리던 백화점 매출은 꺾였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제발 사달라며 눈물의 급매물들이 쏟아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뜨거웠던 욕망의 불길을 단숨에 꺼뜨린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명품 광풍의 민낯과 그 거품이 터져버린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그토록 우러러봤던 유럽 장인의 한 땀 한 땀이라는 환상의 붕괴입니다. 최근 전 세계 패션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탈리아 경찰이 명품 브랜드 디올의 가방 제조 공정을 급습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장에서 당당하게 380만 원, 400만 원씩 주고 결제하는 그 디올 가동백의 실제 제작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사 결과 드러난 금액은 단돈 8만 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이 숫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4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불할 때 그 가방을 만드는 데 들어간 실제 비용은 고작 8만 원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명품 브랜드들은 가격을 올릴 때마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원자재 값이 올랐다. 숙련된 장인의 인건비가 상승했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탈리아 현지의 어두운 뒷골목, 불법 체류 중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24시간 공장을 돌리며 쥐어짜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의 안전장치조차 제거한 채로 말이죠. 그곳에 장인의 고귀한 정신은 없었습니다. 오직 브랜드의 폭리를 위해 착취당하는 노동의 고통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8만 원에 만들어진 가방에 로고 하나를 붙이고 화려한 조명을 쬐어주면 400만 원이 되는 마법. 이 기만적인 연극의 관객이었던 2030 세대는 이제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낍니다. 내가 저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그 추위 속에서 줄을 섰던가 하는 자괴감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적인 현실이라는 차가운 파도가 이들을 덮쳤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은 돈으로 넘쳐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로금리의 시대, 주식과 코인은 자고 일어나면 수직으로 상승했고 부동산 가격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던 청년들에게 몇백만 원짜리 명품은 오히려 저렴해 보였습니다. 집은 못 사도 가방은 살 수 있다는 보상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안 사면 내일은 더 비싸질 것이고 중고로 팔아도 본전은 찾는다는 명품 무패 신화가 그들의 지갑을 열게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명품 언박싱 영상으로 도배되었고 플렉스라는 단어는 능력 있는 젊은이의 훈장처럼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한 달에 내야 하는 대출 이자가 2배, 3배로 뛰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졌습니다. 월급 빼고 모든 물가가 치솟는 고물가 시대에 가방 하나에 수백만 원을 태우는 건 더 이상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샤테크라는 신기루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샤넬 가방을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구매가보다 수백만 원은 손해를 봐야 겨우 팔립니다. 리셀 업자들이 떠나고 투기 목적의 가짜 수요가 빠지자 명품의 가치는 말 그대로 수직 하락했습니다. 이제 2030 세대에게 명품은 부의 상징이 아니라 카푸어나 영끌족의 슬픈 잔해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나타난 심리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명품 로고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 같았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심리,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것을 단박에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커다란 로고에 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너도 나도 들고 있는 흔한 가방,
로고만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그 안간힘이 오히려 촌스럽고 없어 보인다는 인식이 확산된 겁니다. 소위 졸부룩이라 조롱받는 로고 도배 스타일 대신 이제는 아는 사람만 아는 진짜 부자들의 패션, 올드머니 룩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로고를 꽁꽁 숨기고 오직 소재의 질감과 완벽한 피스로만 승부하는 브랜드들, 로로피아나, 브루넬로 쿠치넬리, 더로우 같은 이름들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좀 더 고차원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진화한 겁니다. 누구나 로고만 보고 가격을 맞출 수 있는 물건은 더 이상 차별화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 가방은 어디 거니? 라고 물어봐야 할 만큼 은밀할 때 그 희소성이 더 커진다고 믿는 것이죠. 소셜미디어의 과시문화에 지친 대중이 이제는 조용한 우아함이라는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 떠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품 브랜드들의 배짱 영업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 시장을 그야말로 현금 인출기 취급해 왔습니다. 본사 지침이라는 명목에 1년에 4번씩 가격을 올리고 새벽부터 줄을 서게 만들며 오만함을 떨었습니다. 사기 싫으면 사지 마. 어차피 살 사람은 줄 서 있어. 라는 식의 태도였죠. 하지만 소비자가 등을 돌리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품질에 대한 개선이나 고객에 대한 존중 없이 오직 가격만 올리던 그들의 전략은 이제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실적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토록 명품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샀던 건 가죽 가방이 아니라 불안한 내면을 가려줄 가짜 자존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공포, 나만 유행해서 소외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백화점 앞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하지만 8만 원이라는 원가의 민낯은 우리에게 잔인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지불한 수백만 원은 장인의 솜씨가 아니라 그들의 화려한 마케팅 비용과 전 세계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배당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2030 세대는 새로운 가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를 사는 대신 그 돈으로 진정한 취향을 찾기 위한 경험에 투자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공부를 하거나 혹은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에 몰입합니다. 로고가 박힌 물건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는지가 진정한 명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껍데기만 화려한 욕망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본질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품 시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형태가 아주 극단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단순히 로고에 열광하던 어중간한 수요는 모두 사라지고 가격에 상관없이 그 브랜드의 역사와 철학을 이해하는 극소수의 초고액 자산가들만이 남는 진짜 그들만의 리그로 돌아갈 것입니다. 명품이 대중화되면서 가졌던 그 모순된 위치, 즉 누구나 선망하지만 누구나 들고 다니는 기묘한 상태가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나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려는 이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명품이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을 향한 우리의 비정상적인 집착이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싼 가방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 로고 뒤에 숨지 않아도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품격은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제 백화점 앞에 텐트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 들여다보십시오. 허황된 꿈과 거품 낀 욕망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 자리에는 이제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실을 다지려는 청년들의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고민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금박 로고보다 더 빛나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와 삶을 돌아보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지식 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